현충일에 천안함과 연평도 유가족들이 초청받지 못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합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충일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주말 사이에 인 겁니다. 그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16분간 추념사를 했는데 독립, 호국은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코로나19 대응 중 순직한 공무원 등을 대통령은 거론했습니다. 진짜 논란은 천안함과 연평도 유족을 제외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현충일 추념식 초청 인사에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가 제외됐습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 쏙 빠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부랴부랴 아주 극소수를 포함시켰는데 정부의 해명은 코로나로 참석자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한 것이다. 실수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폭침 유가족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현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해전을 불편해하는 건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이보다 더 크게 불쾌한 일을 느꼈는데 이 정도는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북한에 관해서 사과를 받는 일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란은 있었는데 현충일에 천안함 유가족과 연평도 유가족들을 빼놓은 것은 아무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도 논란인 거고. 예,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박정화 대변인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국가에서 모두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작년에 갔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뭘 추가하거나 보완할 거나 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뭐 원점에서 시작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작년에 누가 초청됐었고 누굴 불렀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참석 대상을 이렇게 바꾸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는 건데 실수했다라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숨진 장병들과 순국소년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날인데 가장 중심되는 분들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일례로 5.18 행사에서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현충일 때 그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유족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5.18 행사에서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지 않겠다. 5.18 유가족들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과 호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불미 전쟁으로 해서 희생되셨던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본이 빠졌다는 것은 실수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겠죠. 예, 박정화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까 저희가 CG로 잠깐 봤는데 제가 서글픈 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미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전 유족 중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보면은 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관련해갖고 현 정부가 굉장히 홀대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행사 준비도 하고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 청와대 문 열고 문 닫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들어가시는 행사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예.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청와대 부속실, 경호처, 홍보, 주무부처인 보훈처뿐만 아니라 저 지방이었으니까 행안부, 국방부 다 들어가거든요. 경찰처. 이거를 그리고 중간에 또 명단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아갖고 추진을 하고 또 추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통령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수로 빠졌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실수 아니에요. 실수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응? 현충일 행사하면서 이 천안함 연평도 있었던 유족들 대표에 대해서 숫자를 처음에 가령 1000명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100명으로 줄여야 했다. 아니 그럼 1000명을 명단을 다 보면서 어디가 대표성 있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부처가 대통령 모시고 하는 행사를 넉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디 서 계시면 그 앞에 유족은 어디 서 있고 몇 발자국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로 빠뜨렸다? 저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어디선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빼뜨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참에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어디서 누락이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예. 보훈처의 일개 직원이 또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얘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드리고 5년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의 개인적 견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도 잘못한 것이죠. 사실 그 부모 입장,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는 그게 실수였다고 하는 게 더 분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보훈처장이 사실 박상덕 이 처장 자체가 육사 출신의 오사단장 출신이라서 이분 자체가 사실은 뭐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할 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작년에 군인 출신이면 좀 더 신경 더 썼으면 신경 좋았을 그렇죠. 뻔했어요. 그냥 이런 거는 행정적 실수가 더 큰 문제라는 걸 지적 한번 하는 거고 저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로봇 관련해서 한번 오시려고 했었는데 지역위원장이 누락이 됐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불만을 했죠. 야, 이렇게 대통령으로는데 그래도 여당의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참 초대를 받지 못하냐 해서 그게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선에서 이 행정적 절차상의 실수, 네, 그 당시에는 또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든 그 주관하는 담당 부서든 간에 뭐 보훈처든 간에 10,000명에서 300명 그 숫자가 줄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취지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을 우선적으로 초대가 누락이 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분들이 초대가 안 됐다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정쟁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총선에서 예. 상대 미래통합당 후보가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천안함 사태 누구 소행이라고 예. 그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북한인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묻는 질문 수준이 천안함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인해서 사죄를 원하는 방법론적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보훈처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했느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순직 공무원 유족까지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천안함 연평도 유족이 빠졌다는 거는 글쎄 이렇게 실수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 고스란히 전해드렸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